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좋네요. 자, 우리가 오늘 모의고사 하기 전에 간단하게 600, 700 받는 요령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하나만 제가 따로 좀 찍을게요. 제가 600반 강의를 아예 안 하는데요. 사실 700반도 잘 안 하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전수 환산표입니다. ETS에서 나온 거랑 동일한 건데 우리 그 파고다 교재에 있는 걸로 저작권 안 걸리는 걸로 가지고 왔고, 이쪽은 쉬운 달은 다 잘하기 때문에 점수가 짜게 나오고, 이쪽에 있는 것은 어려운 달 기준입니다. 그러면 600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제일 무난한 게 보통 한 350, 그러면 30개 이상 40개 사이 틀리시면 됩니다. 100개 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솔직히 그거 너무 어려워요. 하나 맞추고 하나 틀린다라는 거 생각보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250을 받으면 350, 250이면 600입니다. 그러면 250 받으려면 55개에서 54문항까지 틀리시면 됩니다. 그 정도 틀리려면 진짜 다 틀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쫄고 찍으시면 끝까지 푸시면 괜찮은데,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모르겠다고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고, 그래서 한 40문제 가까이 30문제 가까이를 일단 틀리고 시작을 합니다. 못 풉니다. 근데 풀었던 70개 중에 실력이 안 되니까 한 30개 정도 틀립니다. 그 결과 이 정도 틀립니다. 그래서 첫 시험 치면 다 못 푸는 사람들은 180에서 215 정도 사이에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모르더라도 빨리 제껴버리고 그냥 다 찍어버리시면 실제로 정답률이 그렇게 여러분이 낮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를 토익보다 훨씬 어려운 수능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 찍으면 생각보다 많이 맞습니다. 근데 안 풀죠. 안 풀면은 뭐 토익 하리비를 갖다 데리고 나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50개를 틀려도 600이라고? 점수 환산표 기준. 대신 전제 조건이 어려운 달. 어려운 달 걸리려면 시험 3번만 치면 그 중에 한 번은 무조건 어렵습니다. 쉬운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시험만 2-3번 치시면 성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700을 받으시려면 400, 300 정도가 무난한데, 그러려면 역시 RC는 40개 틀리셔도 나옵니다. 뭐 안전빵으로 39개 틀리셔도 딱 좋겠네요. 그러면 39개 틀리시려면 생각보다 많이 틀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개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보면 목표 점수는 700인데 10개만 틀려도 긴장 타서 망했다라고 하시는데, 10개 틀리시면 465에서 490 사이도 나옵니다. RC는 어려운 달은. 실제로 저렇습니다. 근데 LC, RC가 똑같이 난이도가 조절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지만, 700점 같은 경우 400점 기준이라고 했을 때 20개에서 29개 사이 틀리시면 400점대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각 파트별로 중요 표현들, 책에 보면 왜 이런 거 많잖아요. 책에 보면 빈출 표현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파트 3, 4 같은 경우는 리듬 타서 푸는 거, 그것만 연습하시면 30개 정도 틀리실 수 있거든요. 100개 중에 30개면 맞고 틀리고 오거든요.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뭐 충분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C400에 RC300도 무난하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강사들이 조금 깜짝 놀랐던 게, 저번에 정치인들이 정치하면서 토익을 공무원들은 5년간 유효화 시켜주고 점수를 700이면 경찰 공무원의 영어 시험을 패스한다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파퓰리즘이라고 말 그랬거든요. 600, 700은 사실 강의도 안 연다니까요. 근데 이게 시장에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내려간 강사들이 많은데, 전 사실 700 가는 것도 굉장히 자존심 상했거든요. 제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야, 학생들의 수준을 무슨 물러보고 그렇게 가느냐. 야, 그렇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600, 700이 많아져서 가면 영어 수준이 떨어져서 영어를 안 할 거다. 일본처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일본이 어떤 케이스냐면 그냥 외국에 가요. 학원에 잘 안 가요. 학원료도 비싸죠. 왜냐면 수요가 떨어지니까
학생이 100명이면은 뭐 1인당 만 원씩 받아도 100만 원인데 한두 명밖에 없으니 1인당 100만 원씩 받아야 되죠. 학원이 운영이 되려면. 그러니까 수강료는 엄청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학원 다닐 밖에야 유학 가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학연수 다 나갔거든요. 일본 친구들은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일본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겠다라고 했던 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600, 700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600, 700도 어렵다. 아유, 한 선표 보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시험만 세네 번 치시면 사실 600, 700은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모의고사 몇 번만 치고 용기 내서 끝까지만 푸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의외로 700점까지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800점을 목표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려운 달에서 450, 350인데 그러면은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19개 이내로, 그리고 쉬운 달 같은 경우는 450 받으려면 10개 이내로 틀리셔도 약간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산 800점이랑 700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800점 정도는 해야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지 너무 그렇다. 또 몇 번 치다 보면 어려운 달 걸리면 19개 정도 틀려도 450까지는 안 나와도 한 410 나올 때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저번에 7개 정도 틀려봤는데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7개 정도 틀렸는데 만점이 나와요. 한 상표가 틀렸나 싶어서 일부러 몇 개씩 빵꾸를 내거든요. 그랬더니 나와요. 그리고 RC 같은 경우도 350 받으려면 이 정도 어려운 달에는 30개 정도 틀려도 되는데 쉬운 달 같은 경우는 24개거든요. RC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틀려서 이렇게 점수 차이가 크게 안 나요. LC가 이제 확 난이도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인데 어떤 달은 450, 어떤 달은 37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난이도가 달라져서 여러분의 등수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등수가 달라진다라는 말의 뜻은 가끔씩 제가 퍼센티지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플러스 절대평가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거는 저만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보여드린 것이 있는데 바로 이거죠. ETS 자료. 이게 퍼센티지로 나온 거거든요. 아까 그거는 점수 한 사표 개수로 나온 거고 지금 이것은 퍼센티지. 그러니까 상위 3% 안에 들면 495, 4%면 490, 5%면 485, 6%면 480, 7, 8%, 7, 8%라고 해야 되나요? 7% 안에만 들면 475, 9% 안에 들면 이 정도, 10% 안에 들면 이 정도. 그러니까 등수죠, 등수. 그러니까 이게 등수가 같이 적용이 되는 시험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쉬운 달, 어려운 달, 그 다음에 틀리는 개수랑 상관없이 이게 약간 두 가지가 보완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 RC 같은 경우도 똑같이 10%인데 RC 10등은 420이고 LC 10등은 465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LC가 50점에서 100점 이상 높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폭이 커져 버려요. 예를 들면 분명히 60%는 300 몇 점인데 60%는 여기서 330 별반 차이 안 나네요. 네. 일단 LC가 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LC 쪽에서 여러분들이 최소 450, 450이란 말은 한 세네 번 치면 어려운 달 기준으로 한 15개에서 19개까지 틀리셔도 나오는 게 450. 안전빵으로는 14개 이내로 틀리시면 무조건 450. 14개면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1, 2에서 한 4개, 3, 4에서 6개, 4개, 이러면 14개거든요. 그래서 1, 3, 6, 4. 이거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어려우실걸요. 그러면 의도 파악 문제를 포함한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제가 제끼세요 했던 이유, 이런 거 보시면은 제끼라고 한다고 틀리는 게 아니니까 몇 번 치다 보면 운으로라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LC부터 일단은 딱 잡으신 다음에 RC도 여러분들이 RC를 못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
33개, 4개, 안전빵으로 내가 29개만 틀리겠다. 이 생각하시면 파트 5, 6에서 10개 틀리세요. 독해에서 19개 틀리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지 않나요? 그래도 800이에요. 그래서 그 제 수업이 다른 수업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저는 틀리는 걸 연습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수업이고 다른 수업은 제가 봤을 때 맞추려고 하는 수업이고 그래서 제 수업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제끼는 게 수월하고 다른 분들은 못 제끼고 고민하는 게 적응되어 있고 그냥 딱 차이가 그거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오늘 모의고사가 풀셋이 있는데 직접 이 전체적인 이 특성을 보시고 뭐 몇 개 틀려도 상관없지. 심지어 뭐 절반 가까이 틀려도 300점 나오네. 맞아요. 300이면은 700점까지도 나와요. 절반 틀려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한번 풀어보시는 거, 그런 거 연습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용도 조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문법이 약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본 사람 중에 문법 약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실제로 문법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목차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책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첫 번째 문법 배우실 때 문장 형식이라는 걸 배워요. 문장 형식이 뭐냐면 오형식으로 나와 있는 거. 이게 바로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목적어가 두 개냐, 보어가 오느냐, 뭐 이 조합으로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그린 다음에 구나 절이 나오거나 구나 절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 구와 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와 절 하면은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와 절이 뭐냐면 영어는 명동 형부 네 가지밖에 없어요. 품사가 기본 핵심 품사가 네 개밖에 없어요. 근데 명동 형부가 구나 절이 돼서 길어지는 거죠. 영어 문장은 주어 수어밖에 없고 수식어만 있는데 수어가 동사 플러스 목적어 또는 보어라는 게 와요.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약간 아파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되게 간단해요. 주어는 명사고요, 동사는 동사고요, 목적어는 명사고요. 보어라고 하는 건 명사나 형용사고요. 그래서 명사, 동사, 명사, 형용사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 수식어를 부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끔씩 형용사가 명사를 없어도 되는데 꾸며줄 때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수식어라고 하죠. 그래서 주어, 수어, 수식어라는 개념은 명동, 형부 딱 네 가지라고만 가요. 그러면 네 가지가 아니라 긴 건 뭔데요? 라고 했을 때가 구와 절이에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라는 것이 생겨서 길어질 뿐이에요. 그게 전치사와 접속사고 동사로 치면은 부만 만드는데 명사를 만드는 동명사, 형용사 역할을 만드는 분사, 주로 부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명동 형부 개념만 확실하게 잡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리고 동사의 시제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 완료, 진행 이것만 여러분이 벌써 10년 넘게 배우셨던 내용이라 정리만 조금만 하시면 되고 동사의 태라고 하는 건 목적어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능동수동이고 그리고 수동태라는 것은 비동사 플러스 PP고 이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 명사 대명사라고 하는 건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이제 단수복수라는 가산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불가산이 있고 명사는 그게 끝이고요. 그 다음 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것을 뒤에서 받는 인칭 대명사와 저것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와 그 다음에 부정 대명사라고 해서 everyone 선행사가 없어요. 그냥 싹 다 anyone, those 이런 식의 몇 개의 선행사가 없는 대명사 개념만 알고 공부하시면 끝나요. 물론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이 10년 넘게 해도 어렵다고 맨날 하는 게 문법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편견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장기를 어렵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체스나 장기 두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세요 이랬잖아요. 체스나 장기를 두는 방법은 쉬워요. 안 둬봐서 수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룰과 수를 구별을 해내라는 의미에서 체스를 장기를 두는 방법. 그럼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 생긴 모양이나 한자를 보고 이 한자의 그 말이 플레이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조합이야. 그 조합은 정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수만 가지 조합이 될 거니까. 숫자만 6개를 가지고도 만들어지는 조합의 수가 몇 개예요? 그 수학으로 6팩토리알인가요? 그렇게 던지면 아마 수천 가지, 한 만 가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이건 항상 이렇게 써요, 저건 저렇게 써요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본 개념이 있으면은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왜냐면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개념만 딱 잡으면 끝인데 여러분이 그 수를 문법으로 착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용사는 보어나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명사만 빼고 수식하거든요. 따로 빠져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비교급이라는 문법이 특수하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비교급이라는 거 별거 없거든요. 비교 대상이 2명일 때는 비교만 해서 than이 나오고 형용사나 부사에 er 붙이고 3음절 이상이면 more나 the most를 대신 쓰고 이걸로 끝이에요. 없어요, 더 이상. 그 다음에 전치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면 이게 명동 형부로 끝났는데 이제 이쪽이 조금 더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공부하게 예를 들어 놓은 거지 전치사가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전치사는 문법적으로는 제일 단순해요. 뒤에 목적어가인 명사가 온다. 명사가 온다라는 말은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구가 올 수도 있고 명사절이 올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사의 구절 개념을 일단은 이해해야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는 거, 그래서 구 만드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투부정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사 역할을 주로 하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이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고 ing, pp가 있고 근데 이거 두 개가 붙어 있는 이유는 투부정사가 원래 부사라고 하면 되는데 부정사라고 해놓은 이유가 품사가 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랑 투부정사랑 구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셨던 동사 뒤에 to도가 오는 거, 동사 뒤에 ing가 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목적어인 명사를 투부정사가 취하는 거, 동명사 취하는 거. 한번 따라 읽고 가죠. hope to do, plan to do, wish to do. 이런 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특수한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맨 처음 배우는 문법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ing 취하는 거 가볼까요? suggest doing, recommend doing, consider doing 하고 3-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외워버리시면 끝나요. 그 다음 접속사라고 해가지고 보통 2개로 쪼개놓는 이유는 명사절과 형용사절, 부사절로 보통 쪼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명사절, 형용사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문사를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거를 엘시에서는 의문사라고 하고 알시에서는 관계사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접속사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하거든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주어 역할을 하면 주어가 대명사니까 관계 대명사.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부사 역할을 하면 관계 부사라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관계사라는 말이 이제 명사절, 형용사절에 나오는 용어고 부사절은 그냥 if, because, unless 같은 그런 녀석들. 여러분 알고 계신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비교구문이라고 해놓았지만 아마 특수구문이 있겠죠. 지금 제가 목차 보면서 다 설명해 드린 건데 이 형식은 모든 토익 유형사가 똑같아요. 그리고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 이외에 문법은 없어요. 그래서 문법은 사실 5분, 10분이면 끝난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게 있기는 한데 그거 정리를 쭉 해봤자 한 A4로 4장, 3장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일단은 편견이 방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가르쳐 드리면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뭔가 없는 뭔가를 자꾸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없어요. 그냥 영어 문장은 명동형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간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푸시는 게 좋아요. 금방 설명드렸던 거를 예문을 하나만 가지고 가볼게요. 이왕이면 실제 문제 수준으로 여기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문장이 아무리 긴 이런 독해지문이라 하더라도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First, make sure to observe and wipe away excess residue from the spill with a paper towel. 이렇게 갔어요. 명령문으로 시작해서 그런데 make sure라고 하는 게 동사예요. 주어 빼고 쓰는 것 동사 명령문이라고 해요. make sure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make sure to observe 했는데 and가 붙었으니까 동사가 하나 더 나오겠죠. wipe away 하고 목적어가 excess residue라는 게 목적어인 명사예요. 그거 끝났으니까 수식어가 나오는 게 전치사로 from the spill이에요. 그리고 또 수식어는 마음껏 붙을 수 있기 때문에 with a paper towe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make sure 해라. observe하고 wipe away 하는 거 excess residue를 from the spill로부터 with a paper towel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한국말로 안 옮기고 돼요. 그리고 그 단어 뜻까지 궁금하다면 거꾸로 가볼게요. 일부러 페이퍼 타올은 종이 타올이고요. 스필은 흘린 거고요. 프롬은 출처고요. 엑세스 레지드는 과도한 잔유물. 엑세스는 과도한 거고요. 레지드는 넘쳐나서 이렇게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와이퍼 웨이는 닦다예요. observe는 흡수하다예요. 뜻만 알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First, make sure to observe and wipe away excess residue from the spill with a paper towel. 그러니까 대충 이해될 것 같지 않나요? 반드시 흘린 거 이렇게 문대에서 흡수시키고 닦아라. 흘린 것에서부터 나온 잔유물을 종이 타올로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apply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a small amount가 온 거고요. 수식어로 솔루션의 양이니까 전치사가 형용사 구를 만들어서 뒤로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to the fabric은 장소 나타내는 부사로 전치사가 부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목적어, 형용사구, 부사구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용어를 제가 수업 시간에 별로는 안 썼는데 왜냐하면 끊어서만 읽으시면 이런 식으로 전치사 표시만 끊어라 이렇게 되면 스몰 어마운트를 발라라 솔루션에 어디로 패브릭으로 이렇게 돼서 충분히 해석이 쉬워지거든요. 솔루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솔루션은 용액입니다. 세제 같은 거. 그래서 세제의 조그만 양을 발라라 천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가 약한데 문법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꺼내기만 하고 하면은 명동, 형부, 구절 개념만 알면 쉬울 텐데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문법이 여러분들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실 건데 문법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게 바로 접속사 절 개념이거든요. 이거 블랭크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Miss Pochartain, blank is away on business, left Miss Hyun in charge of the card account. 쓱 한번 쳐다보고 느낌으로 골라보세요. 하나, 둘, 셋. 후였어요. 근데 이거 틀리시는 분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저 토익 처음인데요. 이렇게 해도 후 다 맞추시던데요. 그죠? that 하신 분. 괜찮아요. 속으로 that 했다. 쉼표 있으면은 that은 안 써요. 쉼표가 없으면 that 써도 상관없어요. that은 지 맘대로 쓰는 거라. 근데 쉼표가 있으면 that 못 써요. 이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듯. 그 다음에 문법 문제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러분. 여기 있네요. 자, 블랭크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딱 보더라도 일단은 서비스라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전형적인 형용사 자리예요. ABCD 중에 뭐가 형용사처럼 생겼어요? 그냥 알파 하시면 돼요. 쓸데없이 분사를 먼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해버리시면 ABC 다 되지 않나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헷갈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문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어려움을 겪으시게 되고 영어가 어려워져서 실패하게 되세요. 그래서 영어를 성공하는 방법은
그냥 예문부터 많이 보고 쉬운 예문, 쉬운 문법만 가지고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시점,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됐다고 생각해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요. 중고등학교 때 워낙 닦였으니까. 분사는 형용사긴 한데 이거예요.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아니면 그 동작을 당한. 이거 조금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사람, 부서진 창문, 무언가를 깨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동작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무언가를 믿고 있는 서비스, 서비스가 누군가를 믿고 있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달리는 책상, 이런 거는 말이 안 돼. 책상이 어떻게 달려요, 지가.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시면, 아,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 라고 아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어려운 문법이잖아요. 좀 이따가도 여러분이 푸시게 될, 이게 동사의 형태라고 부르는 건데, 토익에서는 시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시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이유는 시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깔끔하게 똑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태수 시제를 동시에 내요.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 태수 시제 순으로 오답을 지워 나가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쭉 보시면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동사는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이라고 했는데, 전치사는 아까 제가 구를 만들어서 수식어 만드는 역할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동사는 아마도 수동태일 거예요. 수동태면 일단 능동인 B하고 C는 날라가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건 시제가 아니라 단수 복수예요. 그러면은 쭉 봤는데 주어는 budget changes라는 복수형이었어요. 그러니까 D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 방에 A 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실제 동사 형태 문제지, 시제를 묻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시제 가지고 자꾸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시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시제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예문으로 갈게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I'm studying TOEIC. I'm studying TOEIC은 여러분 해석하시면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와 동시에 나는 요새 공부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I studied TOEIC. 이러면 해석이 나는 토익 공부를 했었다예요. 했었다라는 말의 뜻은 지금은 안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나 꽤 오래 해왔다 이렇게 하면은 I have studied TOEIC for 10 years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뒤에 기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보면 해석이 나는 토익 공부를 했다인데 해서 지금은 안 한다가 아니라 지금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예요. 그러면 금방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현재 시제라고 부르는 I study TOEIC은 언제예요 도대체? I'm studying TOEIC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I have studied TOEIC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면, 그러면 현재 시제 I study TOEIC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저게 포인트예요. I study TOEIC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시제는 반복, 진리, 어지간하면 깨지지 않는 반복적 사실, 이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제를 시간으로만 보지 용도를 모르시기 때문에 토익에 나오면 계속 헷갈리시는 거예요. I study TOEIC은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토익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가능해요. 이 문장 읽어주세요, 여러분 꼭. 그러면 저 문장의 뜻은 뭘까요? 저는 토익 강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는 현재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딱 깨우치기만 하면 시제도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현재 시제는 지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현재 진행이나 현재 완료나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고 현재 시제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 계속되는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토익을 가르치는 게 직업인 사람은 있어도 토익을 공부하는 게 직업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I study 토익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에요. 유일하게 study란 말을 쓸 수 있는 표현은 I study management, 저 경영 전공입니다 라고 대학교 다닐 때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또는 6, 7년 동안 그것만 공부하실 거니까요. 그 정도는 뭐 봐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현재 시제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현재 시제가 약간 지금이 아니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시제도 완전히 끝나요.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였는데 이거 말고는 문법 문제 여러분 틀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이 약하다라는 편견에서도 스스로 벗어나셔야 돼요. 이것만 한번 쓱 읽고 오늘 시험 바로 시작하죠. 속으로 다 고르시면 보세요. 분사라고 하는 게 제가 형용사 수식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어, 명사, 그 다음에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끝났으니까 수식어로 전치사 부사구, 접속사가 쏘가 붙었고 다시 주어 동사, 즉 arrive는 자동사라서 그냥 도착했다라고 수로로 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수식어인 부사절이, 그래서 separately.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셨던 걸 자꾸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구나 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느냐. 즉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접속사, 주어, 수로, 수식어, 부사 뭐 이렇게 큰 개념으로 가죠. 그래서 절대 까먹지 마셔야 될 게 영어 문장은 명동, 형부밖에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가지고 오늘 문제 푸실 때에도 덩어리를 잡아가면서 구절을 잡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셨다가 문장을 보는데 선생님 근데 저는 이게 문장이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요. 자, 이 문장 하나만 또 읽고 가볼까요? 가봅시다. Suncheon Investment Firm provide free consultation to help inexperienced business owners apply for loans.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동사, 명사, 목적어,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끝났으니까 문장 전체 꾸며주는 투부정사, 부사죠. 부사 구조 이게. 그래서 help blank 할 수 있게.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동사 원형이잖아요 하시는데 이게 어려운 말로 원형 부정사. 투부정사에서 투 빠진 거 수식어. 온 이유는 help라는 동사 때문에. help가 따라 있죠. help someone do. someone이 do 하도록 도와주다 라고 하는 help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오너들이 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해서 그냥 apply. 그러면 따지면 뭐다? 원형 부정사니까 몰라요. 이거는 저도 목적 보호라고 해야 되나요? 수식어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가 저도 어려운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도 뭐라고 하기 힘든 이것을 규정을 하려고 하니까 문법이 어려워지죠. 그냥 통으로 help someone do 이까지를 그냥 다 수식으로 퉁쳐버리거든요. 고수들은. 근데 여러분은 나노로 쪼개가지고 한 단어씩 가니까 영어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하는 말이 나는 머리, 몸통, 팔다리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3번 요추, 그 다음에 횡격막, 그 다음에 후두부, 뭐 내하수체 이런 식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해부해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어려운 용어들을 쓰셔서 스스로 영어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문법은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고 제가 읽으면서 이게 inexperienced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help라고 하는 단어가 당연히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잘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써다봤는데 이게 있으니까 말이 이거밖에 안 돼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란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 같은 경우도 이 단어들을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전체에서 어떤 게 핵심 단어로 쓰였는가 이거를 잡아내는 게 키워드라 단어만 열심히 외우셔서는 사실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지실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감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600, 700점 바로 받는 그리고 토익의 전반적인 어떤 문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오늘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